비상계엄은 진보 좌파에 대한 저항이다. 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여권 사람들이 책을 냈습니다. 원래는 좌파 귀족에 대한 저항이다 이거였는데 제가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좌파 귀족에 대한 저항이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오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 기일이 잡혔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저에 지금 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관저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미리 내다보고 미리 비판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차분하죠.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지지자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곤 했지만 정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 대신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고 4일로 선고일이 정해진 데 대해서도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 정도 반응만 나왔습니다. 오늘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점검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물론 참모들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는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직무 복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정말 초미의 관심사죠.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를 하면은 완전히 폭망할 사람들 쭉 제가 한번 꼽아 들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은 대박 칠 사람들, 대박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입니다. 그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2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기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지금 높으니까 직무 복귀를 하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은 즉각 직무에 복귀를 하는데 그때 헌재 탄핵 그 최종 의견 진술이 있었죠. 그때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정치제도 개선도 이야기를 했죠. 이 정치제도가 다수당이 행포를 부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줄탄핵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한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꿔보겠다. 그 정치제도 개선 그리고 나머지 그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4년 중임제 개헌 같은 것도 해보겠다 이런 포부를 이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용산 참모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비서실장 주재로 계속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계속 그 논의를 해왔다. 그리고 복귀를 하면은 바로 국정 현안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게 되죠.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오늘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이 하나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책이 저 표지는 저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죠.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책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12명이 집필을 했습니다. 12명이 집필을 해서 87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입니다.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인데 12상 비상계엄의 정당성 같은 것을 담은 책입니다.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려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 책이 곧 나오는데, 자, 늦어도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4월 10일. 그러면은 선고가 나오고 나서 6일 후죠. 자, 근데 이 시점에 이런 책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공동 저자 형식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조정훈 의원이 올렸고, 이 백지원 전 대변인, 그리고 학계에서 헌법학자, 지금 이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말이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교수가 공동 저자를 참여를 했고,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 교수,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심평 변호사하고 도태우 변호사, 문화계에서는 복거일 작가, 그리고 교육계에서 전한길 역사 강사, 이렇게 12명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12상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진보 귀족 87 체제에서 기득권 세력화가 된 진보 귀족에 저항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청년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엄청난 시대 변화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변혁 운동이 점차 시민 혁명으로 커갔고,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 질서가 곧 윤석열 대통령이 이 12상 비상계엄으로 추구했던 것이다. 자, 이런 그러니까 12상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책이 지금 이 시점에 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이 있었죠. 그 최후 변론 전문도 여기에 실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3일 남았습니다. 금요일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일도 아니고 어떤 지금 윤석열 정부 사람들만의 일도 아니고, 저는 이것이 그렇다고 보수 우파의 일만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일이다. 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만약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실시돼서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대혼란이 옵니다. 불소추 특권 그 논란,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냐 멈춰야 될 것이냐 그 논란. 이재명은 보나마나 무슨 뭐 다 재판을 다 멈추게 하려고 무슨 뭐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검찰의 정치 수사다, 수사 조작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 특검이 검찰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호도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하겠죠. 그러면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좌파 정당이 국회를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좌파 성향의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법안들을 계속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죠. 뭐 양곡법이든지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우파 정권에서 그 거부권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왔는데, 만약에 좌파가 장악한 국회, 좌파 정권, 지금 국회의원들 임기는 앞으로 3년 이상 남았습니다. 만약에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5년짜리 정권이 되죠. 그러면 앞으로 3년, 최장 5년까지 벌어질 일들은 아마 상상 밖의 이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날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을 막는 첫 번째가 당장 이 금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서 대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각 언론이 지금 보도하기로는 이미 결론이 다 내려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는 이 네 사람 뿐이 네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라도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명분 만약에 이게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자각을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명분을 심어주는 역할을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